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핫한 뉴스 발빠르게 M스피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최종 구형됐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윤석열 피고인은 사형 구형을 듣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규현 재판부의 선고인데요.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평가부터 지규현 재판부의 선고 예상까지 M스피드가 모아봤습니다. 저는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석열 계열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데 윤석열 부부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고 윤리위에서 결정한 걸 보면서 윤석열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리의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형량 자체가 사형도 무기 있고. 아니면은 사형인데 네. 어제 사형 구형을 했는데 우리가 1997년 이후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성이 없을 때는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윤석열 피고인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현실적인 판결은 무기징역이 나오는 게 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물론 적정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이제 사형밖에 없는데 예.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사형 문제를 한번 공식화해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예. 우리 법에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실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 상당히 법에 대한 불신을 부릅니다. 그와는 별도로 저는 어제 절망적으로 본 게 이분이 최후 진술을 할 때 꼭 이 말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는 없었잖아요. 그죠? 네.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지는 한국의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망상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와 선거한 일을 습격하도록 만든 데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는 자기의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한때 한국 사람 전체 성인 중에 한 30%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수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도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한국 보수를 분열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나를 믿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던 사람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 이야기는 했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이분은 반민주적뿐만 아니라 반민족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한국 사람인데 IQ가 가장 높고 학력도 최고인데 어떻게 30%를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예. 믿도록 했느냐 이거죠. 그럼 사형은 실질적으로 좀 찬성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반대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형 집행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국민투표 사안인지는 모르지만은 명백하게 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해야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했다가는 오히려 반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요. 이 윤석열의 사형 구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내란수계 혐의는 사형 그리고 무기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검이 무기형을 구형을 만약에 하려면 내란수계 혐의자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무기로
좀 감형된 구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동안 윤석열이 보인 것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반면 내란 속의 혐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범죄인데 여기에 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최저형을 구형하면 이게 무기징역인데 네, 최저형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전혀 뭐 양형에서 감안할 만한 이런 요소가 사실상 없었죠. 예, 그래서 사형 구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웃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동안도 뭐 이 법정을 무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법정에서 뭐 또 웃거나 뭐 이런 뭔가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만한 예.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어제는 적어도 마지막 그 결심 공판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감안이 돼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기현 재판부가 다음 달 중순쯤 1심 선고를 할 예정인데요. 어떤 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제 감경 사유가 어느 정도로 있느냐라는 걸 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비상계엄 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우리 그 서울의 보험에서도 보면 성공하면 뭐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 아니냐.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사형을 선고해도 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법정형이 사형 무기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번 이제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망자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감경 사유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태도의 문제.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면은 예. 100% 감경했을 겁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고심이 깊을 거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형 언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 선고 정도 사형이 나올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돼서 이게 뭐 사형을 선고한다 저부터 하더라도 예. 사형 폐지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예. 지금 법안도 또 영국의 엠네스티랑 전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거기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왜죠? 내란, 예. 쿠데타. 응?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집행을 안 하더라도 글쎄 그런 것은 예. 나중 문제고 예. 지금 현재의 법과 국민은 사형이다. 예. 예. 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최후 진술할 때 역시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얘기했는데. 예. 마지막까지 더러운 모습을 보인 윤석열. 3년간이라도 우리나라를 대통령인데 예. 저런 모습을 보이는 저런 추잡한 인간이 우리를 이끌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통탄할 일이에요. 반성 없고 사과도 없고 예. 전부 부하들한테 넘기고 자기 변명하고 또 사형 구형하니까 씨 웃어요? 예. 뭐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고 그렇게 뭐 보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사진 나가는. 그따위 예. 짓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을 했고 예. 검찰총장을 했고 그래서 나라가 이꼴된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가 바뀌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돌아온 거. 그 혹시 의원님 그래도 마지막
최후 진술인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셨던 거 좀 있으세요? 전혀. 사과와 반성 한마디라도 했어야죠.